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조금 더 무너질 줄 알았더니 일단 뭐 이제 우리 항상 순서가 이제 돼 있죠. 비슷한 모양을 만들긴 했는데 이제 오늘 방송 주제가 이제 이거긴 한데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갭 떠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제 꽤 한 기간 동안 뭐 이게 한 얼마 될까? 7월, 8월 한 두 달 동안,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8월 뭐 중순까지, 그러니까 두 달여간 올라갔죠. 그다음 이제 무너졌는데 요 매물대에 걸려서 원래 매물대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근처가, 그러니까 120 돌파했다 무너졌다고 봐야지. 이제 매물대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여기도 뭐 약한 매물대가 있긴 한데 더 크게 볼까? 약한 매물대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제 무너질만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제가 하락하는 120 얘기했죠. 도달돼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가서 무너지고 돌파해도 무너지고 얘기했죠. 이제 하락하는 120의 특성이 그렇다고. 상승할 때는 딛고 넘어가고 딛지도 않고 넘어가고 깨도 넘어가고 이런 식인데 이제 여기도 깨고 넘어가고 내려갈 때는 도달돼도 도달도 못하고 내려가고 도달해도 내려가고 반도 못 가서 내려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 120선이 이게 중요합니다. 20선과 120선을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120선을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21선을 보는 거예요. 120일의 평균 지수예요, 이게. 이 파란 거는 20일 평균의 그 총합을 이제 그 지수로 나타난 거고 120일과 이제 이평선이라고 표현합니다. 1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방송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신님이 거의 그 상태니까 자기 딴에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빙산의 일각이니까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잣대를 대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해외 차트는 일단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시작의 모든 그 첫걸음은 작은 양봉에서 시작된다고. 역사가 이제 양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코스닥도 이제 모처럼 한번 조금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은 어, 일단은 뭐 아래침을 달았을지언정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게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얘 행태를 보면은 보통 긴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아래침을 단 개파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아래침을 달았을 때 어느 정도 양봉, 음봉 지지, 양봉 하면서 요렇게 나름 살짝 지지를 하고 나서 한 달 넘게 가다가 이제 무너졌죠. 되게 보면 여기도 이제 개파락은 아니지만 떨어지다가 아래침을 단 양봉을 달고 조금 가다가 또 떨어졌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삼각지지 꼴입니다. 이게 아이고 손이 삐꾸네. 이왕 하는 건 이제 똑바로 그려야지. 요게 이제 지수지만 종목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개파락으로 떨어진 갭에서 무너진 거지 이건 개파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갭에서 무너진 음봉일지언정 어쨌든 간에 아래침을 달고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요거도 이제 삼각지지 비슷하게 근데 얘는 삼각지지라고 보기엔 좀 억지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오히려 삼각지지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제 오늘은 뭐 종목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 뭐 오늘 반도체가 이제 특정 종목들이 몇 개 갔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요런 케이스,
이게 아니지 이제 잘못 그렸지. 다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의 모양이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긴 음봉 뒤에 아래침을 단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런 거. 이건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그렇고 어, 여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또 똑같진 않지만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이제 물론 양봉이 나왔다고 작은 양봉이든 큰 양봉이든 나왔다고 해서 제가 어제 이제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이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뭐 지수는 제가 여긴가 어디 그어놨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를 그어놨답시는데 말도 안 되게 그냥 한 방에 깨버렸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다음 날이나 2, 3일 만에 이렇게 올라 버리면 해지되는 하락하는 힘이 잠깐 멈추는 거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말 이제 물린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볼 때 얘기고 어쨌거나 희망적으로 볼 사항은 어쨌거나 꼬리를 달건 안 달건 망치건 영망치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다는. 물론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좀 경우가 좀 다르지만 아래춤을 달았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찾아보면은 여기도 뭐 한 4일 올라가다가 여기를 더 깨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로만 이렇게 보는 거지 정답이 없어요. 이 주식 시장에서 정답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잘못된 거야. 근데 이상하게 개미들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결말을 얘기하는 사람의 방송을 좋아하더만. 방송이 됐건 뭐 TV 뭐가 됐건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가 됐건 답은 이미 정해놨어. 자기가 희망적으로 보는 쪽으로 정해놓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희망 고문인 거야.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되는데 더 물리거든.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더 물리는 거죠. 만약 이제 희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덕에 뭐 많은 위로가 됐어요. 어쩌고 뭐 이것도 맞아. 근데 그건 다음날 미래 얘기잖아. 다음날 돼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예단이라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주식에서는 증권에서는 이제 안 지우고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지수가 됐건 뭐 예를 들어 종목이 됐건 이제 우리 이제 지수는 이제 지수 차트로 보면 이게 작으니까 이제 그 종목 차트로 보자면 이고 종목 차트로 보자면 어떤 오늘 반도체가 몇몇 종목이 이제 조금 달리는 듯 했는데 우리 지네틱스가 점상을 갔네요. 이거 또 얘기되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 지겹겠다 이제. 이게 지울게 이게 왜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지울게요. 요즘 유행하는 자리 120 밑에서 유행하는 자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W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띵 요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점상으로 띵 요렇게 점상으로.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림이 이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건데 저거 종류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이제 저렇게 솔직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솔직하게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인데 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물량을 안 받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앞전에서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뒷전에서 이렇게 물량을 받아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다가 침 해갖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침이 이렇게 일자로 안 거지나 이렇게 침안 거지네 요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그것도 안 되네 침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요런 침으로 요 보이시죠 침 요런 걸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예요. 120 밑에서 121평선 밑에서 이렇게 가는 게 유행인데
유행 따라간 거예요. 이제 뭐 유행 따라갔다 그러니까 뭐든 그 유행과 가사 유행과 뭐 그 흐름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니틱스는 그렇게 갔는데 얘도 뭐 뉴스 말로 뭐 갔나 본데 뭐 신용대출 뭐 지니틱스가 뭐 하는데 신용대출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저 스펙에서 온 거네. 대신 밸런스 오고 뭐 스펙에서 온 놈이라 뭐 평소에 거래량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걸 거야. 보면 23만. 예. 뭐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상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예. 요런 데서 요런 데가 아니라 뭐 어디 뭐 사람이 매수세가 들어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요런 데서 아마 들어가시다가 물렸을 확률이 큰데 요런데 아직 본전까지 안 왔죠. 내일 뭐 갭 뜨면 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15%. 뭐 요 위에서 이렇게 요런 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갭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침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침이 왜 안 거지냐 이렇게 돼 아이고 침이 안 거지네 왜 침이 안 거지지 아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침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 떨어졌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대들 만한 종목은 아니고 들어가 있는 분들만 이제 뭐 좋은 거죠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얘도 상을 갔는데 아따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갔네요. 이거 시간에 아직 시간이 됐나? 시간 다니까 무너졌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가면은 아직은 막았네요. 아직 막았죠. 0%니까. 이렇게 종가에 거의 끝날 때쯤 상 들어간 거 다음날 갭도 잘 안 떠.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무너져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으로 여기서 나와야지. 갭 떴다가 한 2% 밑에 요런 데서 나와야지. 만약 이렇게 갭 떴다가 확 무너지거나 한 1, 2% 견뎌보다가 더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나와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신규주라 얘기할 거 없죠. 반도체입니다. 신규주. 투임이 얘도 나름 신규주죠. 2021년 작년에 나온 건데 내 횡보 길게 한 발돋움판 내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 자, 한번 뛰어 봅시다 하고 이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요쯤에서 따지면 자, 한번 뛰어 봅시다 하고 이 정도도 아니지. 한 요 정도 올라간 거죠, 요 정도. 내려가는 척하다 이렇게 올라간 건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런 건. 그 신규주는 앞에 근거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는 우선주니까 얘기하는 말고 6일 CNS가 올해 하락하는 와중에 저 기분을 한번 낸 건데 요 120선 하락하는 거 저 이제 아시죠? 돌파해도 내려가고 또 연속으로 돌파하고 횡보했는데도 또 내려가고 뒷구도 내려가고 뒷구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 올라와서 어떻게든 기어 올라와야 돼. 얘가 종목이 어떻게든 위로 기어 올라와서 이 위에서 이렇게 놀아야 얘가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도 안 돼. 저것도 내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눈에 확 띄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아이고 이게 이렇게 천천히 펴져 천천히 이것도 많이 휜 거예요 이렇게도 안 돼 사실은 이게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도 안 돼 여기서 깔짝거렸다가는 이렇게 펴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6일 CNS 이거 뭐 핸드폰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음, 핸드폰 테마가 뭐 핸드폰 테마 한번 볼까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보는 테마인데 이제 휴대폰 우리나라가 무시 못하잖아요. 통신비가 우리 생활사에 그 생활비에서도 많이 그 가족들이 쓰는 그 비용 중에서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뭐 확확 날아간 애들 꽤 있네. 이렇게 날아갔다가
얘네도 있고 뭐 몇 종목이 갔나 봐요. 갔다가 이제 무너졌어요. 블루콤 얘도 꽤 24%, 25% 가까이 됐고 텔레필드 얘는 뭐 나름 괜찮은데 평소에 보면 많이 무너졌는데 이거 최저점까지 내려왔네. 이거 스윙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잡는다고 덤비죠. 근데 왜 거기서 줄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런 부분을. 이제 오늘 방송할 게 뭐냐면, 이제 참고적으로 핸드폰 테마가 그렇게 오늘만 한 6일 CNS 뭐 이런 것만 좀 갔지, 아직은, 이렇게 하향 사업 비슷하게 보이네요. 이게 증권계, 뭐, 기계적인 발전은 많이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핸드폰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전체 테마 대장을 할 만한 그런 장은 아직 안 한다 봐. 요즘 화장품이 조금 가고 오늘 로봇은 그냥 지지만 했네. 철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식료품도 그렇고 화학, 에너지, 반도체만 몇 종목 가고 오늘 뭐 전기차도 별로고 오늘 도대체 뭐가 간 거야? 오늘 지수가 분봉으로 이렇게 잠깐 보자면 오늘 뭐 멜랑꼬리하게 아침에 자 이제 바닥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쌍바닥 뭐 쓰리바닥 쌍바닥 지지하는 듯 하면서 올라갈 듯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종가에 올라간 건데 종가에 이게 오늘 여기가 0%인데 종가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겨우 양봉이 된 건데 오늘 털린 분들 꽤 많겠죠. 이런 장에는 많이 털려요. 아침에 아싸 그러면서 불나방 여기서 6-7발자국 간 사람들은 먹어. 근데 더 먹으려고 뒤에까지 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물렸거나 털렸거나 물 아니면 털이네요. 물렸거나 털렸거나. 어쨌거나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럼 지수 아까 그 얘기를 하듯이 이제 종목들 보면 매 하락하다가 이제 이런 애들 보면은 매 하락하다 이제 이런 종목들 마이크로 컨텍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큐렉소 이런 거 확 하락하다가 이제 양봉 하나 나오고 근데 저런 거보다는 이제 요런 거 하락하다 이제 양봉 하나 나온 거 요런 거. 이 양봉의 의미가 뭐냐? 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 보면은 양봉에서 양봉이 붙었을 때 또는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붙었을 때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첫 단계예요. 첫 단추가 그거예요. 첫 단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해진 샘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은 딱 짧게 그 얘기만 하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아직 뭐 바뀐 장세가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됐건 종목이 됐건 이렇게 어쨌거나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척은 하거나 횡보하는 척은 해도 이게 하락하는 추세다.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우리나라 뭐 종목이 됐건 우선주가 됐건 스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좀 봉을 크게 이제 이게 방송으로 보면은 이게 봉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듯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양봉이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왔냐 아니면 뭐 갭으로 이렇게 올라왔냐 아니면 종가 비슷하게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왔냐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안 따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그림은 종가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예요. 그나마 제가 따지는 건 뭐 침을 달았건 아니면 침을 위로 달아서 영망치가 됐건 아니면 침이 그냥 없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가보다 장기간의 하락을 뭐 이렇게 횡보도 좀 하는 듯 하지만 어쨌거나 장기간 하락하는 종목이 이 하락세를 위로까지는 못 끌어올리지만 그나마 횡보까지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첫 단추 뭐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양봉
이거 양봉. 근데 이 양봉이 이렇게 갭에서 올라가 있거나 갭으로 올라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이하게 이제 뭐 횡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꼭 지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무너졌잖아요. 내 엉망으로 그린 거지만 어쨌거나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양봉을 진짜 양봉으로 보면 안 돼요. 최소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얘, 물리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야. 이 하락세가 과연 언제 끝날까? 나는 물을 도대체 언제 타야 되나? 도저히 생각만 하면은 머릿속에 암흑만 있고 막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런 분들이 요즘 많으시니까 근데 방송 주제를 그래서 그걸로 잡은 건데 걔는 쓸데없는 말로 시간 채우느니 요즘 땡기는 컨셉으로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다음날 물 안 타. 왜? 다음날 또 요즘 흐름이 그렇듯이 또 개파락에서 이렇게 또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타. 그럼 언제 타느냐? 아이고, 어? 뭐지? 다쳐버리겠네. 그럼 언제 타느냐? 이제 이 차트를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이제 진짜라고 치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내가 이제 개파락으로 쭉 내려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양봉이 여기서 이렇게 단양봉이 이렇게 나왔어. 이제 좀 크게 봅시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 내가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언제 물을 타느냐?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돼요. 이제 지금 계속 내가 하락할 겁니다. 뭐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그게 다를 뿐이지 전반적인 지수의 그 밸런스가 이제 상방향에서 하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조정은 이제 뭐 이렇게 깨작깨작 여기서 요만큼 내려오는 거 요런 걸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확 지지선을 깨듯이 확 깨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락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하락이거든. 이게 하다못해 횡보로라도 바뀌어야 뭐 빠져나오든 손절을 할 마음을 먹든 뭐 하여튼 머릿속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의 기준을 막연하게 막 이런 데서 엄한 데서 그냥 아무데나 뭐 다트 돌려놓고 던져갖고 맞추듯이 그렇게 무작위로 하지 말고 첫 단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양봉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밑에가 이게 지금 밑에서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나중에 차트라는 거를 좀 보게 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 게 왜 좋은지. 되도록이면 밑에서 올라온 게 좋아요. 뭐 이거를 이렇게 달건 간에 아니면 이렇게 도지처럼 이렇게 달건 간에 이게 좋아요. 요 종가에서 이렇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요렇게 종가에서 그대로 솔직하게 여기나 요 근처에서 요렇게 아니면 갭상에서 요렇게 올라가든가 갭 하락에서 요렇게 올라간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왕이면 여유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끝난 게 이게 바닥일 확률이 커. 여기가 이 지점이 바닥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가 깊이 올라온 양봉을 이왕이면 내가 만약 물렸다 싶으면 이제 그래서 이걸 더 선호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선호도 문제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주 요점이 뭐냐면 양봉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대신에 여기를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물을 타든 뭐를 하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물을 타? 여기서 갑자기 물을 타? 여기서 갑자기 물을 타?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출발점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지지선 두껍게 됐네. 그거를 어디가 지지를 할 때 하느냐. 하락하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이 중간에 양봉이 이렇게 예를 들어 껴있다. 아씨 또 이렇게 됐네. 별론데? 왜 이런지? 잠깐만요. 오래간만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다른 제습 쓰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로보틱 레이지 얘가 좀 나아 보이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요 20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다. 그 요 마지막 여기 저점을 이건가? 일부러 또 봐야 되네. 실사로 합시다. 실사로. 여기를 저점을 지지를 할 줄 알았더니 난 여기쯤에서 물 타야지. 그런데 이걸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깨버렸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깨버렸다 이거야. 그럼 어디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디서 물을 타냐 이거지. 기준이 없어졌네. 이걸 깨버렸어. 나 여기서 물 타려고 그러는데 그럼 요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물을 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차피 또 이렇게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또 무너져요.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또 무너져. 보통 그래. 보통 그래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알죠? 6이나 7이면 나는 그냥 100으로 본다고. 10종목 중에 6종목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물린 그 종목도 그럴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는 거야.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니라고 치더라도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안 그러면 이거 마냥 쳐다볼 수 있나? 여기서부터 뭐 10만 원짜리가 500원 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다시 10만 원까지 거의 안 와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 얼마 전에 뭐 기아자동차 5년, 6년인가 이제는 8년이구나. 그 당시 5년이었으니까. 그 사람 요번 코로나 시국에 기아 주가 올라가서 인제 나왔다는데 5년 만에 나왔다는데 그건 진짜 나이스한 경우고 진짜 베스트인 거고 본전으로 나와서도 베스트인 거고 그러면 이제 언제 물을 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좀 신중하게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서 단양봉이 나왔을 망정 이렇게 해서 세 번째나 아니면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3일째 양봉이 나온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양봉이 나오든 3일째 만에 양봉이 나오든 여기서 여기를 저점으로 이제 만약 여기를 깨면 내가 물 탄 거 다 빼야 돼요. 예를 들어 500이 들어갔어. 1000이 들어갔어. 물을 타서 2000을 더 넣어서 3배수니까 3000을 타서 이게 4000이 됐어. 4000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어느 날 내 가상의 이 지지선을 여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다음날 이렇게 깼다. 그러면 처음에 500이었는데 처음에 1000이었는데 내가 물을 타서 3000을 넣어서 40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3천만 원 돈을 빼야 돼. 손실이 좀 나더라도. 이거 많이 계속 이거 언제까지 내려갈지 알아. 여기까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빼야지. 기준이 없으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이 몇 미터 위에서 올라올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계속 나락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얼른 물을 빼야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수비 관점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죠.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익을 많이 내는 쪽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손실을 많이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양봉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틀째나 3일째 양봉이 나오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날 들어갔겠지 이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내 이론에 따라하는 사람이 이날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더 신중한 사람은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 이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여기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양봉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와 이렇게 해서 매물대가 조금 형성이 됐어. 약간 최저점 전저점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첫 번째 양봉은 그냥 무시하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3일째나 4일째 양봉이 나오면 이때 물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물을 타는 사람이 있고 이때 물을 타는 이게 더 신중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쌍바닥을 보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포 형님들이 이렇게 지지선을 탁 탁 탁 탁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안 해. 첫 번째 원바닥 만들 때도 여기를 딱 달 때가 있지만
깰 때도 있어요. 깨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 심지어 두 번째 바닥을 닿지도 않고 공중에 이렇게. 첫 번째는 깨고 두 번째는 닿지도 않고 올라가는 경우. 뭐 첫 번째도 안 닿고 두 번째를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너무 솔직하게 첫 번째도 닿고 두 번째도 닿고 솔직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어느 게 될지를 몰라. 왼쪽이 올라가 있을지 오른쪽이 올라가 있을지 똑같을지. 이게 똑같지가 않네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려니까 힘드네. 똑같을지 요렇게 똑같을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오른쪽이 내려가 있을지 왼쪽이 내려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첫 번째 원바닥 하는 사람들은 4배수를 물을 타야 돼. 4배수. 이 쌍바닥에서 짓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어떤 희망까지 있는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까지 올라올 여기 돌파하는 여기까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로보티즈 이 종목으로 따지면 여기 정도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되게 신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평균적으로 물을 4배수를 안 타요. 3배수를 안 타. 그러니까 천에 들어간 사람이면 원래 이 처음에 요 하나 둘 세 번째나 하나 두 번째 양봉 나왔다고 치다. 예를 들어 이제 요렇게 양봉 나왔으면 양봉이 안 되네. 이틀째 3일째 양봉이 나왔다고 치면 이틀째 들어간 사람이 있고 3일째 들어간 사람이 있어. 이 첫 번째 양봉은 가짜라는 거. 가짜가 아니라 페이크라는 얘기지. 첫 번째 양봉 하락하는 와중에 첫 번째 양봉이 나왔다고. 어휴 깜짝이야. 잠깐만요. 장구야 조용히 해. 원래 이제 지금 방송하는 시간인데 이 방송 또 시간 길어졌네. 32분 됐네. 이 첫 번째 양봉은 주포가 우리 세력 형님들이 개미들을 속일 수 있는 페이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기다리거나 세 번째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원바닥 첫 번째 바닥에서 꼭 여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이제 찜찜한 사람들은 여기서 찬스가 있고 여기서 찬스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게 어차피 매물대 맞고 여기나 예를 들어 뭐 여기나 어디에 매물대가 있다고 치면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맞고 내려올 거지 생각. 근데 내려오는 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여기에 딱 내려올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만들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두 번째 바닥을 기다릴 때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살짝 깨는 거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야. 어느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원래는 쌍바닥에서 뭐든 주식의 그냥 기본 틀이 두 번째 바닥이나 세 번째 바닥, 그러니까 삼각지지를 따졌을 때 세 번째 바닥에서 잡는 게,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띵띵띵 한 요 양봉 나오는 날 요 날 딱 잡는 게 맞죠. 이제 요거 여기라고 치면 뭐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원바닥에서 잡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얘보다 두 번째 바닥에서 잡는 것보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번째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건 아니야. 왜?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확신해. 여기서는 여길지 이 쌍바닥을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지.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정확하게 쌍바닥을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일지 아니면 살짝 깨고 이렇게 올라갈지. 이게 너무 많이 깼죠. 요렇게 깨고 올라갈지 이걸 모르니까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할 때 잡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지수를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지웁시다. 이렇게 지수를 판단할 때 나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수는 모릅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뭐든지 첫 번째가 이거잖아. 첫 번째 컴퓨터도 느려졌네. 하락하는 와중에 어쨌든 양봉이 나왔어. 근데 여기도 하락하는 와중에 여기도 양봉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날 양봉이 나왔지만 어떻게 해? 여기 지수를 깨는 식으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지가 된 게 아니야.
지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예측하려고 할 때 이 세력들의 그 어떤 우리 세력 형님들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력 형님이 여기 선을 바닥으로 잡는구나, 아니면 여기 선을 바닥으로 잡는구나, 그거를 우리 개미 입장에서 추측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차트쟁이니까 차트로 보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하락하는 와중에 첫 번째 양봉, 여기서 이제 마음을 먹는다는 거지.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처음 매수를 하든, 물려서 끌려가다가 첫 번째 양봉이 나왔고, 그럼 이제 물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양봉이나 네 번째 양봉에서 물을 타든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거든. 이게 이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려고 그랬으면, 그거는 언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아이고, 깜짝이야. 하락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한 거를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한 방에. 근데 지속적인 이렇게 하락이 추세 자체가 이제 아예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게 한 방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단번에 올라가기. 여기서 또 뭔가 발돋움 판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뭔가 발돋움 판을 만들고 올라가야지. 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 네, 하락하다가, 내가 그런 거 보면 뭐래. 예, 하락하다가 기분 한번 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엄청나게 큰 빅딜 뉴스를 내든가, 아니면 뭐 정부랑 관련된 그 뭔가 어떤 큰 뉴스가 나기 전까지는, 해외의 어떤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와 무슨 큰 뉴스가 나기 전까지는, 뭐 바이오 같으면 신약인데 뭐 코로나를 뭐 잠재울 수 있는 듯한, 그래서 진단키트 이런 애들이 별것도 아닌 건데도, 수젠텍, 시젠, 랩지노미스 이런 애들이 막 겁나게 갔던 거 아니에요. 진단키트 오래간만에 볼까? 그 이제 오늘 설명은 되셨죠? 첫 번째 하락하는 와중에 첫 번째 단 양봉이 나왔을 때, 긴 양봉도 어떻게 보면 포함된 얘기예요. 근데 됐을 때 그 양봉에서, 그 양봉이, 진단키트 그냥 별 볼 일 없죠. 이거 봐봐. 볼까? 코로나 때 얘네들이 도대체 어느 만까지 크게 작전을 했는지. 시젠 일봉, 여기서 보니까 별거 아니죠.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내가 뭐래 항상. 그냥 이 정도까지는, 아이고, 그냥 요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줘요. 이 정도가. 근데 얘 어떻게 했어?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만 남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면 뭐만 남는다고 그랬지? 방송 보신 분들 좀 아시죠? 내려갈 일만 남은 거야. 이거 아마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어디까지야? 이 차트 보이지도 않네. 안경 써야 보이겠구만. 이거 아직도 더 내려가야 돼. 이거 아직도 좋아봐야 여기고, 이거 진짜 베스트로 봤을 때 여기고, 아직도 더 내려가야 돼요. 기간 꽤 걸릴 거야. 아직 내려갈 기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는 동그라미 이 표시도 하지 맙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뭐 시젠이 아마 이게 수젠텍 자회사일 거. 수젠텍 어디 갔냐? 얘 뭐 비슷하겠지 뭐. 그 얘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회사라 그런가? 수젠텍이 2019년, 시젠이 둘 다 똑같은 놈이네. 2019년. 그놈이었나? 아니구나. 얘 뒤에 있구나. 아, 시젠의 자회사가, 시젠을 바라보고 나중에 그 작전하려고 만든 회사가 이건가 보다. 수젠텍인가 보다. 아닌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수젠텍의 자회사가 시젠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뭐 순수가 중요해? 또 그거에 되게 의미 거는 사람들 많더만. 어쨌거나 작전하고 무너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 많은 날짜 중에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이게 달이야, 달. 5월에서 6월, 이 달 중에, 이 긴 기간 동안 1년, 2년 중에 이틀 가고, 하루 가고, 하루 가고, 하루 이틀 가고, 하루 가고. 이것도 같다고 칠까? 18%니까 같다고 쳐. 이걸 어떻게 하니? 이거를 2년 중에 1, 2, 3, 4, 5, 6 이렇게 넓게 잡아서 20일 올라갔다고 쳐. 그래, 곱하기 2 해갖고 2, 8에 16, 16일, 20일 올라갔다고 쳐. 2년 중에 20일 올라가는 종목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게 언제인 줄 알고.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안다 그러면 뭐 그 사람 재주가 좋은 건데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엄청 물렸다 그러면은 어, 첫 시작이 첫 시작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샘플이 좋은 이게 아이고 이게 샘플이 좋네. 여기서 봐 이틀이나 양봉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는 집 봐.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니까. 여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음날 어떻게 돼요? 깨버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탔으면 이날 나와야 돼. 물을 안 탔으면 이게 뭐야 몇 프로야? 22%에서 4%, 22에서 4. 뭐야 그럼 20에서 0까지만 20인데 4, 26%가 그러면 4천을 넣어놓고 저 26%가 내려갔다고 생각해봐. 피눈물 나지. 그러니까 물 탄 거 다 빼야 된다니까. 그 양봉의 첫 아이고 이게 샘플이 이게 좋네. 하락하는 진작 이런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3일째 4일째 더군다나 양봉과 양봉이 만나면 이게 지지가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력 형님이 개미 데리고 논 거야. 여기 지지 됐어. 봐봐. 들어와. 물 타도 좋아. 지지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어 주시고 대놓고 깨버린 거야. 그 이런 종목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딱 정확한 샘플이에요. 여기서는 매 하락하다가 양봉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게 솟아버렸죠. 이게 너무 솟았단 말이에요. 각도가 너무 세잖아. 이게 일봉으로 봐도 이게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날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귀찮으니까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올라갔으니까 내려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지지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왜? 하락하는 120 밑에 알잖아요. 도달돼도 내려와 근처 가도 내려와 금방 또 가도 내려와 돌파해도 내려와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멀리 보면 지금 보면 각도가 낮아 보이지만 하락하는 12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락하는 120이 신기로 뛰어들게 이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 그래도 단타는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제 부제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단타입니다. 웃음 표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물려 있거나 좀 하락하는 종목을 나는 잡아보겠다는 욕심이 날 때 언제 뛰어드느냐. 첫 번째 하락하는 와중에 단양봉이나 영망치나 망치, 뭐 도지 같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첫 시작이 그 양봉인 거야.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든 망치가 붙든 도지가 붙든 영망치가 붙든 단 양봉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한번 나름 털었네. 지지가 꼭 아니구나. 꼭 여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해놓고 하루 양봉을 턴 다음에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합니다. 다음 날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구라예요. 이틀이나 3일 또는 좀 장기간 보면 이만큼을 보면 이게 구라가 되는 거죠. 22평선을 깨서 아우 얘 안 가나 보다 그랬는데 그냥 급등으로 올라가 버렸죠. 이거 꽤 되겠네. 17%에서 한 10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 가까이 올라간 거야. 그걸로 따지면 요 기간이 구라지만 요 기간이 근데 이제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날짜로만 따지면 요 하루가 이게 단 이게 몇 프로 마이너스 종가 대비 6.57 요 하루가 구라가 되는 거예요. 요날 개미 다 털서 그 스탑로스 자동으로 매도되는 그 시스템 걸어놓은 애들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 다 탁탁탁탁 털어버리고 이제 올라간 거야. 100 몇 프로짜리 단기 작전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세력 형님들을 너무 만만히 보지 말라니까요. 개미들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서 돈 회복 안 시켜주면 뛰어내린다고 해도 그 말 자체도 안 들어줘.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저 종목도 이거 길어지면 방송 길어지면 안 되니까 신규 매수를 하거나 물린 종목들이 탈출할 수 있을 때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첫 번째 단양봉에서 단양봉이 하락하는 와중에 단양봉이 나왔을 때 아니면 하락장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물린 종목 탈출은 단양봉이 나왔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나 세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3배수 정도 물을 타서 자기 평단 근처에 왔을 때 나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때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나는 두 번째 바닥을 보는 눈이 정확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게 첫 바닥이면 이게 두 번째 바닥이죠. 이걸 잡을 자신이 있다. 그럼 두 번째 바닥에서의 두 번째 양봉이나 세 번째 양봉, 이 지지선을 나름 그 표시를 해놔야겠죠.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구라친 거는 그 뭐 없다고 치고, 근데 여기 양봉이 나오니까 나 이 종목 물렸는데, 아니면 이 종목 처음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양봉이 나오는 날, 여기서 이제 이거 좀 크게 보면 다 지워버리고, 이거 역으로 따지면 이날 매수라는 거지. 이날 6월 29일 날, 이날 물린 사람이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여기서 물을 타든, 아니면 신규로 잡을 때 난 원바닥에서는 원래 잘 안 잡아. 그러면서 두 번째 바닥 여기서 잡는 사람이 잡는 날짜를 여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마음을 비웠잖아요. 저 예전에 하이스틸 할 때 이렇게 음봉 나와서 에이씨 매도해야겠다 그러고 손절 몇천 원 하고 나서 다시 잡아서 몇십, 뭐 얼마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단타라고 하는 이유가 음봉에 버리고 양봉에 잡는 거예요. 음봉에 버리고 양봉에 잡는 거야. 별 매매 기법을 다 쓰더라도 음봉에 안 버리면 안 돼. 아니면 하다못해 수량이라도 줄여놓든가, 뭐 반이나 3분의 1이라도 줄여놓든가. 그래 여기서 6월 29일 날 물을 타서 이걸 먹을 거 아니야. 물을 안 타도 먹었겠지만 이렇게 올라간 건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과거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거지. 이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 더 가야 되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고. 100 몇 프로 올라갈지 어떻게 하냐고. 6월 29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100 몇 프로가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하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점쟁이가 뭐 과거에 뭐 무슨 일이 있었구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미래를 알아야지, 미래를. 근데 우리가 이게 100 몇십 프로 올라갈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여기서 미래를 모르니까, 어, 만약에 여기서 첫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잡아서 지지선을 털렸기 때문에, 여기서 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올라오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할 망정 대응을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음봉에 버리고 지지선 깨면 버리고, 아니면 수량을 줄이든가. 그리고 다시 양봉 나오면 내 지지선 딱 뚫고 올라가네. 그럼 이날 잡아야지. 내가 많이 물렸다면. 여기에서 1,000만 원인데 여기서 3천만 원 물 탔으면 여기서 3천만 원 물 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다시 3천만 원 다시 넣어야죠. 그래야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수익이 아니라 평단 비슷하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갔으면 분명히 수익인데, 아무리 여기서 손실이 났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 주식은 대응이에요. 예단을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몇 프로 될 거야. 이거 이렇게 되지만 하락할 거야. 근데 이렇게 되잖아. 반대로 여기서 계속 하락할 것 같잖아. 근데 여기쯤 오면 상승할 거야. 깨버리잖아. 예단을 하면 안 돼. 세력 형님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물리거나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야수성 매수 타이밍을 할 때 아무리 야수성이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하락세가 있는 종목을 잡을 때 웬만하면 이 120선 하락하는 종목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120선이 이렇게 좀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 종목, 안전한 종목들로 하는 게 좋아요. 먹을 게 적어도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메시지는, 뭐지 또 얘기하네. 매수나 물린 종목 탈출할 때 타이밍은 작은 양봉에서 시작이 된다. 첫 번째 바닥에서 잡건 두 번째 바닥에서 잡건 그건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단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모든 것의 시작은 단양봉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걸로, 요즘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부러 방송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락 걸리는 그날까지, 요즘은 이제 통용이 안 되는 말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가는 놈들은 가니까, 모든 분들이 락 걸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